여러분, 오늘은 조선왕조 600년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궁중 비화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430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계시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제4대 임금 세종대왕의 치세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궁궐 한 구석, 지편전에는 김종서라는 젊은 학자가 있었어요. 김종서는 무려 27세의 나이에 부재학이 된 천재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그였는데 최근 들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영의정 황희 어른의 세력이 날로 커지면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어느 날 밤 김종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전하의 총애를 받던 것도 잠시. 이제는 황희 영의정 어른의 그림자에 가려져만 가는구나. 뭔가 특별한 일로 다시 전하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운명 같은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명나라에서 온 사신 한 명이 김종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김 부제학, 잠깐 이야기 좀 하시오. 사신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편지를 조선 임금께 전해주시오. 절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돼요. 만약 내용이 새어나간다면 조선과 명나라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오. 김종서는 편지를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걸까? 그날 밤 김종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살짝 보면 어떨까? 어차피 전하께 전해드릴 편지인데. 결국 김종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편지봉을 뜯어봤어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김종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명나라 황제가 왜구 토벌을 위해 조선과 군사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는 내용이잖아. 김종서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번뜩였어요. 김종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전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왜구 토벌 방안을 상소문으로 올린다면 그럼 전하께서는 내 성견지명에 깜짝 놀라실 거야. 그날 밤 김종서는 밤새워 상소문을 작성했어요. 명나라 편지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말이죠. 이제 내일 아침 일찍 상소문을 올리고 그 다음에 명나라 편지를 전하께 드리는 거야. 그럼 전하께서는 내가 얼마나 뛰어난 해안을 가졌는지 알게 되실 거고 다시 총애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김종서는 자신의 계획에 흐뭇해하며 잠들었답니다. 스토리텔러 다음 날 아침 김종서는 자신만만하게 어전에 나아가 상소문을 올렸어요. 전하, 신이 밤새 고민한 끝에 왜구 토벌을 위한 명나라와의 군사동맹 방안을 생각해냈사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묘한 미소를 지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김종서, 그대가 제안한 내용 참으로 흥미롭구나. 잠깐의 침묵 후 세종대왕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어찌하여 그대의 제안이 명나라 사신이 어제 가져온 서신의 내용과 똑같은가? 그 순간 김종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말이죠.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은 평소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과연 누가 진정 충성스럽고 누가 겉모술수를 부리는지 말이야. 김종서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명나라 사신이 가져온 편지는 가짜였고 진짜 편지는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받아보셨던 거죠. 전하, 그럼 설마 그렇다. 짐이 일부러 만든 함정이었다. 그대들의 마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말이야. 김종서는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김종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했습니다. 전하, 신의 잘못이옵니다. 총애를 얻고자 하는 욕심에 눈이 멀어 신하된 도리를 저버렸사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사옵니다. 다른 신하들은 모두 김종서가 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심한 경우 유배를 갈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세종대왕의 다음 말씀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김종서, 그대의 재능만큼은 인정한다.
하지만 신하된 도리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김종선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그대를 함경도 지방관으로 보내리라.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며 진정한 충신이 되는 길을 배우거라. 유배가 아닌 지방관 발령이었어요. 게다가 함경도는 중요한 변방 지역이었거든요. 김종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옵니다. 신은 함경도에서 전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겠사옵니다. 그 후 김종선은 함경도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변방을 개척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국경을 튼튼히 지켰죠. 몇 년 후 세종대왕께서 함경도 순시를 나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백성들이 김종서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신 세종대왕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종서, 이제야 진정한 신하가 되었구나. 그 후 김종서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세종대왕의 가장 신뢰받는 신하 중 한 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김종서는 총애를 얻기 위해 꾀를 부렸지만 결국 진정한 충성과 실력으로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지혜와 포용력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실력은 속임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생겨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종대왕이 현명하신 군주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